안녕하세요. 호시마와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여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상은 씨가 겨울을 좀 많이 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요. 아, 추위 말고 겨울. 좀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항상 외롭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그쵸. 이제 좀 2년 정도 넘은 것 같네요. 혹시 헤어진 여자친구를 아직 못 잊었다거나 생각이 좀 나는지. 가끔 생각나죠. 그럼 어떡해요? 술 먹고. 그게 아니고 생각나나 보다 하고 이제 근데 이미 차단당해갖고 연락을 못 하잖아. 맞긴 한데 이제 그래도 나이가 먹고 하니까 정신 차리려고 생각은 나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네. 잘 지내나?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일상생활하고. 그럼 만약에 꼭 전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되게 못 잊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거라도 다 할 자신 있어요? 좀 다르죠. 오케이. 오늘 사연이 바로 이 재회와 관련된 사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후배 팠습니다. 오늘 잘 왔네요, 진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회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만큼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이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내가 헤어진 사람을 아직 못 잊었는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언제쯤 만날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막 문자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내면 이루어질지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 내가 어디서 얼핏 본 걸로 그 상담, 그러니까 이런 점과 관련된 상담에서 재회 부분이 되게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 오죽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회 주파수라고. 그치. 재회 주파수도 있고, 나 얼핏 듣기로는 그 재회해주겠다고 해갖고 약간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재회를 뭐 약간 해주는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막 돈 주면은 이렇게 재회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재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준비한 사연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작년 초에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윤정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님은 나이가 좀 있으세요. 50대. 이제 접어든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20대 초반 시절부터 겪었던 일을 지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남자친구와 연애를 꽤 오랫동안 하다가 성격 문제로 헤어지게 됐었는데, 이분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막 페인처럼 지내다시피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보다 못한 친구가 용한 무당이 있다, 우리 한번 가서 그런 재회에 그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친구 따라서 무당집을 갔다가, 무당이 그렇게 힘들면은 뭐 재회 굿이라도 하든가, 이 소리에 이분이 거기서 눈이 번뜩 해가지고 솔깃해서, 이제 남자친구의 생년월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남자친구 생년월일을 같이 써서 재회굿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50대시니까 엄청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을 닮은 여자 인형과 또 남자친구를 상징하는 어떤 남자 인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약간 인형들끼리 약간 결혼을 시키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좀 보여줬고, 그게 되게 충격에 좀 남았었대요. 당시 치고도 굉장히 큰 돈을 줬었고, 그 굿을 하는데 그 굿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큰 돈을 줬었고, 그리고 그때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이런 거라도 하면은 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약간 반신반의로 했던 굿이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굿을 하고 나서 정말 1년 넘게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그럼 다시 시작하자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만나자,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우리 보통 할 거 아니야. 다시 만났으면은 우리 똑같은 문제로 싸우지 말자 라든지. 근데 이 사람이 예전 얘기나 뭔가 앞으로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일체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사귀었던 그 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만나가지고 밥 먹고 막 일상을 대화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윤정 씨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별을 하는 기간 동안 자신도 너무 힘들었고 또 남자친구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만나게 되면은 헤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남자친구가 뭔가 확신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럼 우리 다시 만나는 거냐, 뭐 그러면 우리 뭐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윤정 씨도 일체 꺼내질 않고 재촉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이 사람 윤정 씨한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윤정님이랑 헤어진 기간에 이미 다른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고 결혼을 앞두고 괜히 윤정님한테 미안해져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사람이 물론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나면 좀 약간의 그런 옛날 사람들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조금 헛헛한 마음에 이제 윤정 씨한테 사실은 연락을 했던 거야. 저도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들 들었었거든요. 결혼 전에 막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우연히 주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윤정님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어떠한 배신감이나 분노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신기하게 오히려 지금 빨리 잡으면 자신한테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내 그 다른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결혼까지 하면은 솔직히 포기하잖아요. 이제 끝났다 보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윤정님이 정말 뭐에 홀린 건지 아니야. 아직은 애를 안 낳았으니까 애 낳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집을 이제 거의 투어하듯이 다니면서 그런 재회 부적이라던가 작은 기도 같은 거를 올리고 막 용한 절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초도 올리고 남자친구 생년월일도 알지 또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지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도 올리고 부적도 쓰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그 중에는 이 남자와는 인연이 아예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무당들도 있었고 전 보러 갈 때 또 어떤 무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부적을 내주는 어쨌든 간에 이 윤정 씨가 당시에 용한 무당집을 투어하면서 쓴 그런 부적들을 가지고 자기가 지니고 있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남자분이 어디 사는지 그러니까 신혼집이 어딘지 알아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였는데 그 아파트에 1층에 보면 그런 우편함 같은 게 있잖아요. 공용 우편함이라고 해야 되나? 다 이렇게 딱딱 따로 돼 있는 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써주시기는 공용 우편함 같은 데가 있으면은 그 아래에 안 보이게 그 부적을 붙여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남자분이 타는 차에 그 바퀴에 보면은 이 그림으로 보내주셨는데 바퀴 안쪽에 약간 좀 이렇게 바퀴랑 안 닿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휠 쪽 아닌지 아무튼 바퀴가 돌 때 안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너 몰래 하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이 마음과 달리 남자친구와 그 와이프 사이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였고 심지어 첫째 아이까지 그 소식을 들은 윤정 씨는 마음이 또다시 급해지기 시작했고 또 다른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인연굿 같은 걸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제외굿의 그런 일종이겠죠. 어쨌든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굿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굿을 되게 잘하는 무당이라고 소문이 난 무당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굿을 했는데 다만 두 번째 굿할 때는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예전에 사귀다가 지금은 잠깐 헤어져 있다. 라고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무당은 당시에도 어렵긴 하다,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윤정 씨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굿을 진행을 했었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둘째까지 생기게 됐었고 윤정 씨의 집착은 나아지기는커녕 나날이 더 심해지기만 했었대요. 그때는 정말 이분이 거의 빙의 된 것처럼 자신이 진짜 홀린 것처럼
원래는 그 남자분이 자신의 짝이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꼬였다라는 생각만 가득하면서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도 강하게 꽂혀 있었고, 자신에게만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했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고 이래도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것 뿐이야, 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도 다니고 물론 다른 남자들도 만나긴 했었대요. 근데 온통 모든 정신은 그 전 남자친구한테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이혼을 하기 힘들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게다가 자기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 노산에 접어들면은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라는 그거에 또 꽂힌 거야. 빨리 나랑 정리가 돼서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애를 낳아야 되는데 노산에 접어들면 애가 못 낳는다라는 생각에 이제 되게 애가 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좀 나쁜 무당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 무당은 다 네 말이 맞다, 원래 너랑 인연이었어야 됐다, 그 여자가 사실은 뺏은 거다, 그 여자가 너의 운까지 다 뺏었다, 원래는 너랑 이루어져야 되고 너랑 낳을 애들인데 그 여자가 뭐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고 너를 다 뺏어가지고 너네 운이 뒤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완전 이제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분이 월급으로 모아뒀던 돈을 거의 전부 다 써서 저주굿을 당시에 진행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그 와이프나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했지만 그거는 도저히 알기가 힘들어가지고 잠복을 하든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사진을 다 구해오라고 했었고, 이제 이분이 그 사진을 어떻게 구해줬는지는 자세히는 말은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사진을 구했대요. 그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와 와이프와 아기들 사진까지 다 구해가지고 허수아비에, 그런 커다란 허수아비에 각각 4명의 그 사진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 바늘을 꼽고 어떠한 비방을 하고 막 땅에다 묻고 막 딱 봤을 때도 뭔가 좀 불길해 보이는 그런 비방 같은 거를 당시에 구술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맞아, 이것만 빨리 정리되면 돼,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무당이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는 내가 어린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긴 했지만, 아니야, 이거는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야, 이게 교통 정리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라는 생각에 못 본 척하면서 넘어갔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구술하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 사실은 이 남자가 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못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굿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까지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다시 흘렀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사를 가신다 하더라도 어릴 때 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근데 누구 상은이면 상은이 요즘 와이프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요즘 좀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라는 그런 소문을 얼핏 들으면서 진짜 이게 굿발이 있구나, 이게 굿을 그냥 막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진 윤정님은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다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쐐기를 박으려고 굿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돈도 없었고 또 저주굿을 하느라 돈을 이미 많이 탕진한 상태여서, 또 부적도 왜 전국으로 쓸어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윤정 씨는 이제 진짜 끝까지 다 왔는데 라는 그 조급함에 어디서 들은 얘기로 저주하는 사람의 사진을 매일마다 불에 태우면은 그 사람의 운기가 꺾인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그 와이프분의 사진을 진짜 수십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거의 매일마다 그 사진을 태우는 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리액션이 잘 안 나오네요. 고장났구나.
하지만 윤정 씨는 당시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뭐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뭐라도 붙들고 있자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 그 시기 때부터 이상하게 기분은 되게 들떠있고 이제 진짜 끝까지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쯤부터 시작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좀 들어오면서 이게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예전에는 잠이라도 잤는데 잠에 잘 못 들고 겨우 잠에 들면 가위에 눌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어떤 날에는 꿈에 약간 어떤 어른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채를 붙잡는다든지 이분의 아니면 뺨을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린아이가 됐는데 왜 종아리를 걷고 어릴 때 회초리 맞듯이 회초리를 맞고 있다든지 아니면 손에 매를 맞는 이런 이상한 꿈을 자꾸 꿨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속해서 가위에 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무당을 찾아가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솔직하게 얘기했었대요. 자신이 이래서 구술했었고 뭐 재회굿도 하고 사실은 저주굿도 했었다라고 했더니 무당 말로는 네가 남자 쪽에 조상을 잘못 건드려서 너의 조상과 남자 쪽 조상한테 네가 혼이 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모두를 달래주는 굿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당은 그 남자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상만 잘못 건드려서 너는 계속 매를 맞을 것이고 네가 다른 남자와 만나도 결혼하기가 힘들어질 거다 라는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했었대요. 말들을 듣고 너무 찜찜해진 윤정 씨는 어떻게든 그 아까 조상을 풀어주는 굿을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돈이 없다 보니까 굿을 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만 잔뜩 늘어놓는 그 무당이 너무 싫어가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거기를 나왔었대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 듣기로는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다고 하고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아 진짜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사이가 안 좋기는커녕 둘이 너무 좋고 이제 노산인데도 셋째를 가지려고 둘이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듣자 그 무당집을 갔다 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친구들이 야 아니래 사이 되게 좋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충격을 받은 건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 비슷하게 오면서 이분이 자기는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아니야 난 어차피 만날 인연이 있어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보내고 했었는데 지난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비참하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훌쩍 넘어섰으니까 예전처럼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제 늙기만 하고 이랬다는 생각에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제정신이 들더래요. 그 시기에. 그래서 물론 완전히 집착이 없어지는 데는 힘들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까지는 정말 그 이후에 그 무당의 말 때문인지 서서히 포기를 하게 됐고 청춘을 완전히 다 허비했다라는 생각에 나중에는 우울증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이분이 좀 정신과도 좀 오래 다니시고 또 이제 상담도 꽤 오래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야 좀 나아지셔가지고 지금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잘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으니 좋은 짝이 생기면 언제든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30대 후반부터 했었는데 진짜 그 무당의 말대로 된 건지 자신을 좋다는 사람도 진짜 많았었고 신기할 정도로 결혼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자랑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여자친구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 진짜 이번만큼은 아니다. 이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결혼 얘기만 나오면은 아 이상하게 연애는 되게 좋은데 결혼은 좀 망설여져 라고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별을 한다거나 40대 때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50대 접어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놓으면서 지금은 욕심도 많이 없어지고 가끔 절에 가면은 그때 그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절에도 많이 비시고 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정말 홀린 것처럼 왜 그렇게
그렇게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허비를 했는지 자기도 약간 빙의 된 것 같대. 그러니까 정신병도 있었고 빙의도 있었고 집착도 있었고 한 것 같다라고 써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작년에 저한테 전보를 오셨을 때 이 모든 얘기를 다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저한테도 물어봤었대요. 혹시 자기가 결혼운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바로 결혼은 없다? 남자는 안 보이는데요? 라고 너무 단칼에 얘기해가지고 조금 시원섭섭하긴 했었대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얘기를 하는데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물론 이분도 이제는 반성을 하다시피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청춘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 얘기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고 제가 중간에 약간 머뭇머뭇거렸던 거는 제가 혹시라도 이분이 써주신 사연을 조금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유추되는 부분들이 잘못 쓰여지 이렇게 공개가 될까봐 제가 하고 조금 놀랐던 하고 조금은 필터링 하느라 약간 중간에 머뭇머뭇거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 최대한 유추가 안 되게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저의 연애 얘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이렇게 되게 교훈적인 얘기처럼 들리네요. 왜? 재회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니 물론 진짜 두 사람이 인연이 있으면은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재회해가지고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재회굿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분 얘기처럼 아무리 그 무당이 물론 더 용하고 덜 용하고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의사들도 명의냐 아니면 일반 의사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자 입장에서 수술대에 누워서 메스로 한번 가르는 건 똑같거든요. 사실 굿도. 그래서 이게 재회굿도 무당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용한 무당에서 물론 안 했을 거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허튼 굿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굿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허튼 굿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그 제가 아까 사연에 소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굿을 할 때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당시에 돌아가셨었는데 사귀는 동안에 그 어머니까지 굿할 때 들어오셨었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어머니가 실린 무당한테 남자친구랑 제발 다시 재회하게 해달라 하면서 막 정성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네가 되게 좋은 여자친구도 맞았지 이런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되게 강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당이 아무리 이게 막 재회가 안 되는데 그럼 왜 재회굿 해줬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구술해서 어제 수술대에 누웠잖아요. 그러게 잘랐잖아요. 배를 갈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마지막에 무당이 막 너가 조상들을 다 잘못 건드렸다 얘기한 것처럼 조상들이 양쪽에서 다 들어온 거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재회굿을 이렇게 계속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인연이 없는데 내가 계속 그 사람과 인연을 시켜달라고 재회굿도 잘못했지 거기다 저주굿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조상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상은 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다 그러면은 상은 씨네 조상 입장에서는 이미 때가 탄 이쪽이랑 섞이고 싶겠어요? 안 섞이고 싶다고 여기 조상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랑도 아까도 봤잖아 유부남이거나 아니면은 막 여자친구가 여러 명 있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도 결혼까지 가려고 하면은 다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허튼 굿이라고 하더라도 굿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며 특히나 이렇게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바라는 굿은 저주굿도 사실 그런 거잖아. 상대는 모르게 나만 하는 거잖아. 그런 굿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 해준 거는 다 속아서 해준 건가요? 이 사연 보내주신 네네. 분한테 어쨌든 재회굿도 하시고 저주굿도 하셨으니까. 그게 네.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돈 때문에 넘어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니 무당이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래놓고서 어떻게 점을 본다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 얘기는 하거든요. 무당도 결국엔 인간인지라 차라리 우리가 로봇 같거나 감정이 아예 없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든 그냥 이 사람의 운을 보거나 이럴 텐데 어쨌든 무당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울면서 나한테 막 제가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하는데 느낌으로는 알아요. 아 이거 뭔가 찜찜한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하는데 인간인지라 이 사람의 눈물을 믿고 싶은 거예요. 진심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무당이 진짜 그냥 젖만 보길 원하면은 거의 그 뭐지 문어 그 있잖아. 그 맨날 그 잘 맞추는 축구 그 맨날 맞춘다는 그 문어처럼 걔는 없잖아요.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걔도 가끔 틀린다고 하던데 어쨌든 확률이 높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에 차라리 신이 오시는 게 편하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왜 이런 부족한 인간한테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건 있어요. 손님으로 오다 보니까 이 손님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굳이 여기까지 찾아갖고 이런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겠지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 중에 무당을 거짓말로 해봤다 뭐 거짓말로 속여봤다 이러는데 사실은 제대로 신을 모신 무당이라면 그 신은 다 아시죠. 근데 인간인지라 이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이 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러면 꼭 나가서는 재수없는 일은 꼭 생깁니다. 예, 물론 그게 너무 그냥 사소한 거짓말이야. 예를 들면은 막 여자친구 너 다 못 잊었네 이랬는데 아니요 저 다 잊었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사소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예시로 생년월일을 보는 제자들한테 이 경우에는 저는 어제 생년월일 안 보지만 생년월일 보는 사람한테 가끔 왜 생년월일 거짓말로 얘기한다거나 일부러 어디까지 보는지 떠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무당은 설마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갖고 지 생년월일 속이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그 생년월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에서는 다 아시는 거죠. 저놈 봐라 거짓말을 하네 굳이 왜? 하면서 좀 그런 건 있죠. 이거는 막 무당이라서 왜 다 못 보나요? 뭐 거짓말 하는 걸 다 못 맞췄나요? 라고 저도 아마 제가 일반인이었으면 이 사연을 봤으면 뭐야 그러면 제외굿도 무당들이 다 속아서 한 거네 라고 했을 텐데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보다는 이 감정에 더 꽂히는 거죠.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유추가 안 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친한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저한테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앞에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나 사실은 이렇게 당했어 라고 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진짜? 라고 하는데 순간 딱 동자가 거짓말 딱 이러는 거야. 지금 나 소름 돋았어. 그때 생각나가지고. 근데 인간인 내가 순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마 제가?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리가 없어.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순간 동자가 지나가면 거짓말 했는데도 인간인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걔가 그렇게 우는 거를.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조금 그 친구 입장에서 되게 심각한 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울고불고 해서 거짓말 이러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일에는 안 꼈었어요. 깊게 관여를 안 했었어요. 그냥 힘내라 내가 뭐 딱 해줄 얘기는 없고 네가 지금 힘내는 수밖에 없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예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분은 조금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거짓말을 했었는데 아무튼 손님들 중에서도 굳이 무당들 막 테스트 하겠다고 가가지고 막 생년월일 속이고 그게 당장은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냥 이 무당이 아니라 그 유민지를 속인 것뿐이에요. 혹은 그냥 여상은이 무당이면 그냥 여상은이란 인간을 속인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신을 모시는 제자면은 그 신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거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연자분도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신들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상들도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서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저한테 보러 오신 얘기를 조금 더 써주시긴 했는데 제가 너무 단칼에 없어요 막 이랬다는데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모든 게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되게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사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뭔가 재회가 해서 또 남자분이 연락이 왔다 하길래 설레면서 듣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 사람도 솔직히 나쁜 놈이야. 난 솔직히 여자로서 물론 이분도 조금 이게 참 항상 어려운 게 누군가는 이걸 봤을 때 이분이 되게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착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쨌든 무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한 평생을 거의 반평생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집착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조금 홀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서 뭔가에 강하게 꽂히거나 뭔가 운이 너무 박살나는 해 때는 박살나는 기간 동안은 또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게 있어서 사실 비슷하게 보여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이인데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냐 혹은 내가 정신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어쨌든 간에 이분도 조금 많이 과한 건 있었지만 이 남자분도 나는 솔직히 결혼 전에 그렇게 만날 것처럼 한 게 그래 왜 사람의 불씨를 당겨.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제가 아까 그 전 여자친구 생각났다는 것처럼 마음만 가지고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좀 나쁘긴 했어요. 근데 사람이 또 결혼할 때가 되면은 제 지인이랑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랑 남자분 둘 다 제 지인이었고 언니였고 오빠였는데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이 오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잘 지내냐 마치 약간 싱글인 것처럼 하고 잘 지내냐 이러면서 그냥 오랜만에 네 생각이 났다 뭐 커피 한잔 할래 이랬는데 이 오빠가 약간 갑자기 연락 오니까 처음엔 되게 설레하다가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 뭔가 다시 만나는 느낌도 있긴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너 갑자기 왜 연락했냐 나랑 다시 만날 마음으로 연락했냐라고 만나기 전에 그걸 떠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제 지인의 언니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결혼 앞두고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만남이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에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빠 말로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왜 그러냐 무슨 자기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했고 이 언니 말로는 이제 결혼 전이 되니까 날짜를 잡으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더라. 근데 크게 의미는 없었다. 그냥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바해? 약간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양쪽이 다르구나.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제가 점을 봤었는데 연애를 상담하셨거든. 근데 여자분이 재회부적을 써달라. 두 명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이 재회부적을 써달라 했는데 일단 제가 재회부적을 잘 안 써줍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왜냐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원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회부적을 써줬던 기억이 진짜 한 번 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여태까지 그 많은 손님들을 보면서도. 근데 물론 통하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안 쓰기 때문에 그분이 첫 번째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엄청 많이 했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났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되며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남자친구가 일단 잘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잠깐 남자친구가 뭐 때문인지 살짝 화가 나 있는 시점이라서 좀 재회부적이나 이런 걸 써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한 동안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하나도. 그래갖고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일단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해 이게. 그냥 둘이가 좋아했는데 헤어져서 이 사람만 혼자 감정이 남았다 이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래요? 그 남자친구 저기 뭐 하길래 그렇게 잘났어요? 내 이랬어. 그랬더니 연예인이라던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근데 누군지 알면은 너무 이름이 알려져서 자기가 얘기는 하긴 싫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막 뭐 TV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막 실제로는 더 괜찮고 막 그러면서 자기랑 뭐 결혼을 약속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거야. 망상이었던 거네요. 저는 이런 분도 봤었어요. 거의 자기는 근데 리플리 증후군처럼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얘기도 일반 연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던 얘기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기 노래도 되게 잘하고 되게 잘생기고 그래서 근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자기의 이런 어떠한 직업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런 데이트도 했고 막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되게 좋아해주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 뭐 손가락이 이쁜데 자기의 손가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자기 손 잡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와,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선생님께서 매기해 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내가 당신 망상이에요. 정신과 가보세요.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사실 정신병이 맞긴 한데. 그쵸.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 이거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먹어라. 모든 게 다 사랑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스스로를 좀 채워가는 시간을 보내라. 라고 굉장히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얘기를 제가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처럼 이렇게 심한 분은 이분이 제일 심했는데 또 다른 분은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되게 짝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 짝사랑하고 그냥 손만 닿으면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혹시 상대도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전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점사 내용을 떠나서 진지하게 이분한테 내가 병원을 가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게 저도 진짜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신 분들은 정신과를 소개를 해주고 병원을 가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좀 심해진 단계거든요. 이미. 오히려 제가 정신과 가라고 하면은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해야 될지 진짜. 그러니까 오늘 상은 씨가 네. 리액션이 고장이 났어. 이게 제가 좀 섣부르게 짐작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잘 왔다. 재회에 관한 얘기다. 뭐냐 설렌다. 이러고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네요. 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라 힘내십시오. 네. 괜찮아요. 상은 씨도 연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은 씨 얘기가 큰 위로는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어쨌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중요한 거는 이래서 재회굿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나 그런 분도 있었어. 그 여자 손님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마다 다 용한 무당집에 가고 재회 부적을 엄청 쓴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제일 핫한 연예인이 뭐 김선호다. 그러면 김선호 생년월일 다 뜨잖아요. 그럼 김선호 생년월일이랑 자기 생년월일이랑 넣어가지고 무당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년월일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누군지 걔가. 그러면은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해갖고 그 생년월일이랑 자기 생년월일 해갖고 재회 부적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연예인이 또 막 인기가 많아. 막 박보검이 인기가 많아. 그럼 박보검 생년월일 자기 생년월일 해갖고 또 재회 부적을 쓰는 거야. 그런 분도 있었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부적이 물론 이게 뭐 그냥 대충 쓰는 무당도 있겠지만 이분은 아마 그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짓말을 모르는 거 보니까 이 부적도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거고 이 생각할 텐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신은 못 속인다고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은 자기한테 진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될 때 놓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재회나 이런 거는 절대 장난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로 남녀 만남은 기운이 섞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잘 만나라 여자 잘 만나라 하는 옛날 얘기처럼 남자 잘 만나야겠지만 이렇게 재회라든지 이런 것도 적당한 집착은 괜찮지만 어쨌든 이별은 힘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집착해서 이런 쪽으로 너무 과하게 접근하시면 위험하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굿 얘기입니다.